네, 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주민아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1%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장 마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히든스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저희 나누고 또 전문가분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앞으로 전략까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73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잠시 후에 생방송 중에 저희 전문가분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 번호는 똑같습니다. 1899-2163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역시 바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은 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붉은 악마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역시 다이나믹 했던 한 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1.13% 상승하면서 2,31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정리 꼼꼼히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을 또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정리를 좀 드려야 한다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굳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장, 지금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지나갔냐. 오늘 또 특히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지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아주 재미있게 나왔어요. 바로 2,300선을 회복해주는 이제 의미 있는 선이죠. 우리의 심리선이라고 하는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시장이 전날 IT 이쪽에서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기술주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나스닥 시장에서의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다음 페이스북,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IT와 경협주들이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을 견인했다고 조금 볼 수 있는데, 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두 대통령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바로 이제 싱가포르에 국빈으로 방문 중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싱가포르에는 없는,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굉장히 북한과의 어떠한 진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친서를 조금 공개를 해주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했냐면 아주 우리는 진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면서 이 두 대통령 분들께서도 좀 북한과의 어떠한 화해적인 취지 그리고 경제 협력적인 취지를 밝혀주면서 어제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쪽에서 좀 많이 올라와주고 철도 이쪽에서도 좀 많이 올라와주고 지속적으로 다 이제 한 번에 쫙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철도 그다음에 개성공단 쪽에서는 좀 보여주었는데 의외로 이제 스틸 철강 쪽에서는 별로 이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IT와 남북 경협주들이 한 번씩 더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 상태로 돌려놓았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마감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장도 비슷하게 아주 좋게 조금 시작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이 밤 아주 시장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신나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좀 분석을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또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한번 잘 기억해보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재미있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양시장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요. 한 주간의 시장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에 띄었던 특징주 역시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 어비어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쳐봤는데 오늘은
좀 상승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강밥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23만 4천 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네네. 어떤 뭐 특징이 있었던 종목인가요? 일단은 펄 어비스라고 한다면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게임주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서도 이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면모를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를 그렇게 보지 않고 개별주 성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테마로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개별주와 또 이제 한번 이슈들로 이제 올라가주는 그 G2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좀 올라가주는 뭐 그런 면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펄어비스를 조금 특징주로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바로 이 게임주, 이 개별주들이 다시 한번 받아주는 시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개별주가 가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면 바로 주도하는 테마가 사라진 시장입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이제 그 남북경협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한 차례 눌려주면서 주도하는 테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개별주들이 올라와주면서 바로 게임주들도 우후죽순 또 올라와줬었는데 이 펄 어비스라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박스권에 들어가면서 좀 행보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만 쪽으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입니다. 저게 이제 해외 진출을 앞두면서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줄 것이냐라고 좀 예측을 해본다면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저번 달 정도였는데 네오이즈가 이제 블레스라는 게임이 스팀에 런칭이 되면서 매출 1위로 올라서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대만으로의 이 게임 수출 이제 해외 중국과 대만 쪽에서는 우리나라 게임에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갔을 때 그런 매출적인 부분들이 온다면은 충분히 한번 시세 분출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장한 이래 쭉 지속적으로 상승해줬어요. 지속 상승해줬다가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자,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대가 바로 여기 20만 원 라인대입니다. 20만 원을 지켜주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펄어비스가 이번에 대만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매출적인 이슈에서 어느 정도 받아준다면 충분히 지금 여기 있는 이평선들을 충분히 또 돌파를 해주면서 이곳에서의 어떠한 시세 분출을 한번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단기 이평선들 11선, 5일선, 그 다음에 21선 이것들을 지금 밑에다 깔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와 준 양봉이 포착이 되는데 그 다음에 61선, 장기 이평선들을 61선은 지지를 해주고요. 121선은 저항을 받아주는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를 이곳에서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을 매출이 한번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겠다, 시세 분출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을 유심 있게 보신다면 뭐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장세 무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특징주는요. SKC 코롱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시장 어느 정도 흔들릴 때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어제장에서 또 장대 양봉도 나오고 이 시그널을 의미 있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이제 시그널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장대 양봉이 팍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이제 음봉을 달아주면서 하락을 줬어요. 한 4% 정도 하락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르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특징주로 가져왔는데 특징보다는 이 업황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롱 SKC 코롱 PI는 이제 그 필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접히면서 책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이제 폴더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인가 그거를 조금 간파할 필요가 있는데 자, 스마트폰 지금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가장 큰 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 기술을 중국에다 수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스마트폰 기술은 이제 끝났다. 수출을 해도 된다.
그렇다면 다른 걸 준비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괜히 이거를 수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이제 스마트폰도 가벼워야 되고 열도 이제 차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납이나 이러한 금속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폴더블 핸드폰을 만들 때 바로 이 필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사이사이에 필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SKC 코오롱 PI와 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폴더블 핸드폰과의 그런 파트너십과의 연계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상승과 하락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오롱 P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C 코롱 PI 종목까지 특징주를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정리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저희가 또 대입을 해봤는데요. 자, 바로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관해서 또 걱정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전화로 직접 주셔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73으로 직접 전화하시면은 역시 생방송 중에 우리 전문가분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역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1899-216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잠시 후 붉은 악마 정모가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직접 참여를 해주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우리 전문가분도 함께 또 보실게요. 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유진테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00원 그리고 비중 20%인데 실적도 좋은데 지금 일단 주가는 안 좋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진테크 보도록 할게요. 유진테크 저도 쳐보는데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이 광부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비중 20%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네. 넣은 부분이 비중이 큰 부분일까요? 그 부분이랑 앞으로의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유진테크를 어떤 종목으로 조금 가져가셨는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냐 아니면 전기차냐 뭐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 한다면은 최근 같은 뉴스에서 본다면 이제 하이닉스 공장에 112억 이제 공장 설비를 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남겨주신 문자 내용에도 그렇고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좋습니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의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매수가를 여기다 지금 그어놨거든요. 매수가를 그어놨는데 자, 매수가는 17,6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20%였습니다. 자, 비중이 20%라는 거는 단타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비중은 단타 매매를 들어갔을 때 10%,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들어가서 20%가 합쳐졌을 때 그 비중, 혹은 주력주 매매에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첫 1차 매수가 20%. 저는 이렇게 좀 나누긴 하는데 우선 뭐 이제 나쁜 비중은 아닙니다. 20%는 아주 적당한 비중에 좀 해놓으셨고 지금 매수가 라인대를 본다면 이것은 바로 지지대 라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바로 주가가 계속 좀 내려가주면서 지지 라인대로 사용을 해주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지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올라가 주겠다. 라는 판단 하에 아마 매수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 쭉 빠지면서 하방으로 밑으로 꽂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닥에서 V자 반등 혹은 원형 바닥형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유심 있게 보는 거는 제가 차트를 좀 늘려드린다면 이곳에 21선을 바로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21선. 21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수급의 그 주체들의 수급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이 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캔들이 위에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줬다. 주가를 이곳에서 강력하게 맞춰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의 어떠한
수급들을 좀 이제 본다면 기관들의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은 별로 좋지 않고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을 조금 더 도모해 줄 수 있다면 이 종목 충분히 매수까지 돌파를 해서 1차적인 목표가 바로 19,0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고 19,000원을 돌파했다. 라고 한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더 정확한 2차 매수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러주셔서 물려주신다면 제가 그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 종목 또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에 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들 보내주고 있으시네요. 유유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1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지금 30% 손실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18,600원이고 이 종목이 지금 7월에 최저가까지 많이 떨어졌었고 오늘은 13,750원에 마감되었는데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제약주는 제가 이제 여기 히든스탁에 나오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약주는 칼 것이다. 제약주에 대해서는 이제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8월, 9월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었죠. 이제 유유제약 같은 것 그리고 제약주들은 같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는 상한가, 적게 올라가는 거는 한 15% 정도, 10%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주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별주 형태로. 바로 이 제약 그 업종 그 회사에 어떠한 특허권이라든지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아닌 종목들 좀 보합권에 그쳐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프로바이오틱 그 유산균 이런 것들이 좀 장안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7월 달에 7월 초였죠. 7월 초에 최저가를 찍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전 그 몬스터 랠리를 보여줬던 그 차트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차트가 의미가 있을 텐데 왜냐면 몬스터 랠리라고 한다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거죠. 그냥 약이 좀 잘 팔린다라고 해도 상한가를 가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이전의 차트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지금부터의 차트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의 차트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라인 때 제가 또 그거 나왔어요. 18,600원이었나요? 18,600원. 네네. 네, 여기서 있었고 그다음에 비중은 30%의 비중. 주력주 그다음에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30%의 비중은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력주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맨 처음에 제약주들이 갈지할 때는 굉장히 좋게 보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 매수가 라인대를 볼게요. 매수가 라인대를 본다면 바로 지지와 저항을 함께 받아주는 곳이에요. 지지와 저항을 함께 받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시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업황이 흔들리면서 지지를 받아주었다가 빠지면서 저항대로 작용했다가 이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의 시장, 이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가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라인대가 왜 안 좋냐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라인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해줘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위까지는 다시 한번 제약주들이 몬스터 랠리를 시작한다면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회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1차적으로 잡아드리는 가격대는 바로 1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당겨볼게요. 차트 당겨본다면 자, 한 차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라고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고 있는데 자, 상승 추세에서의 여기 보시면 이제 잠자리형 캔들이 나오거든요. 잠자리형 캔들이 나온다면
상승에서 잠재울 캔들은 바로 하락을 예고합니다. 하락을 예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지지 라인 대죠. 이쪽 지지 라인 대까지 12,000원대죠. 한 번 다시 하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다시 하락을 해주고 여기를 다시 한번 뒤져준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그다음 기관들의 최근에 매집을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1차 목표가인 16,000원 선을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16,000원 좀 집어드리고 이곳에 도달한다면은 조금 눈물을 삼키시면서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빠진다, 종목이 더 빠진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12,00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손절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또 종목마다 다른데 우선은 손절이 올 수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주시면서 손절가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상담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오늘 또 두 번째 전화 상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분과 직접 얘기 나눠보시면서 또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은 우리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삼성물산요. 어제 수익이 네, 좀이라도 났었는데 어제 12만 2천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네네. 어제 외국인이 많이 저거 수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녁답에 오후에 삼성바이오가 네네. 문제점이 터지니까 오늘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 매수가는 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랑? 원래는 11만 5,800원인데요. 제가 12만 원에 10%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11만 5,800원 하시고 12만 원. 네. 그러면은 비중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 거세요? 10%입니다. 10% 정도? 1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에 이제 조금 이제 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상승 가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원형 바닥권을 그려주면서 좀 매수를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오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떠한 이제 의도적인 이제 공시누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떨어져 주었는데 제가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삼성물산의 차트거든요. 자, 이 삼성물산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라인대의 매수가는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하다 볼 수 있는 게 한 차례 조금 하락을 주면서 이 바닥권에서 원형 바닥형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을 좀 그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수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매수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 라인 때문에 21선을 지지하고 바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요 라인 때 아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지금 보신다면 이곳에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이 악재들 이런 게 이제 삼성물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합병이 이제 손해를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하락을 해주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하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좀 본다면 자, 여기 딱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11선 그리고 이 11선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를. 1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밑꼬리를 다시 한번 달아주면서 가격을 좀 밀어 올려주었거든요. 장막판에. 자, 그렇게 좀 본다면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우리 여름에 또 이제 많이 가는 에버랜드도 이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면들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찍고 바닥을 한번 지대를 찍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의 관점, 매도의 관심을 보이시다기보다는 홀딩 전략을 펼치시고요. 펼치시고 12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12만 5천 원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은 많이 걸리겠습니까? 기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말까지만 보신다면은 제가 예상한 목표가까지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혹시나 네.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 11만 5분의 2천 원이 제들까지 그때 더 추가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저 2차 매수를 물어보시는 거세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예, 아니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추가로 하려고 하면은 11만 2천 원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충분히 그쪽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예.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면은 2차 매수를 금지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이쪽 11만 2천 원 라인대 지지를 받는다면 거기가 바로 2차 매수 라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쪽에 뭐 뉴스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은데 이 종목 또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내주고 있으시죠?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샘표식품 보도록 할게요. 샘표식품 47,4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자, 샘표식품 네, 봐주시죠. 오늘 장에서 이 종목 또 역시 3%대 좀 하락으로 마감이 네. 되었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전략 궁금하고 지금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최고가를 경신하고 좀 많이 지금 가파르게 네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샘표식품에 지금 제가 차트를 또 보고 있었는데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뭐 옮긴다. 뭐 R&D 기술로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좀 활로를 좀 찾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 한 5일 전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을 보여준 직후에 바로 밑으로 내다 꽂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받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역시나 어디까지 받아줄지는 예상하기 힘드실 거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샘표식품에 쭉 제가 아주 넓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있는데 제가 라인대를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라인대. 자, 이쪽,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 라인대 이렇게 세 개를 긋겠습니다. 자, 세 개를 긋는다고 한다면 자, 무슨 라인대냐라고 한다면 이쪽이 바로 예전 저항대 라인대였다는 거예요. 저항대 라인대. 한번 찍어주고 이것에 저항을 맞고 내려와준 라인대였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네.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라인대가 뭐냐면 예전에 아주 상장 초기에 굉장히 여기에서도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곳에서의 저항을 받고 바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내려와 줬는데 자, 이곳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겠구나라고 여기서 판단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제가 하나 또 박스 하나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쳐본다면 자, 이것이 뭐냐면 상승 추세에서의 하락 인태형이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 하락 인태형. 상승 추세에서의 하락 인태형은 바로 에너지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주는 하락 추세 전환을 좀 예견을 하거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바로 이거 양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했거나 네. 음봉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잘못된 매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매수, 만약에 양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봉이 이런 하락 인태형이 나왔다면 바로 뒤도 보지 말고 매도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런 좀 특수 캔들이거든요. 이런 네네. 특수 캔들인데 이런 걸 좀 많이 모르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해서 아주 밑에 저항대 지지라인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지라인과 저항대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바로 21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21선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한 번 더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최근에 매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힘들겠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가질 수 있겠다? 바로 42,000원까지는 한 번 더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간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크게 받아주었기 때문에 한번 올라서 힘은 있는데 이것을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떨어져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잘 보신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행보 좀 더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워낙에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충분히 네. 생각했을 차트인데 자, 조심해야 될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주셨거든요. 42,000원까지 우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지를 주셨는데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동석 닮은 붉은 악마 전문가님. 네. LNF 53,600원에 1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동석 닮았다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LNF 최근에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닮으셨는지. 오늘 장에서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이 종목도 최고가 쓰고 나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많이 빠지진 않은 종목이에요. 최근에. 네. 네. 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고 한다라면 네. 바로 이제 업황을 좀 보셔야 돼요. 업황의 순환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업황의 순환매를 좀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시작은 LG 디스플레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 본다면 지금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면 디스플레이 이미 피크 아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소재,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검사 장비들, 그 다음에는 직접적인 이제 전방 사업들입니다. 자, 좀 그렇게 좀 순환매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LNF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NF 차트를 좀 보시고 있는데, 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크게 봐요, 먼저. 길게 보시네요. 먼저 좀 크게 네. 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어차피 차트와 캔들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앞을 정확하게 예견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듯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본다면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조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뒤를 먼저 봅니다.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큰 상승을 보여줬고 결국의 시작은 차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볼 수 있어요. 바로 2017년 9월부터네요.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여기서 본다면 지지 라인대를 형성해 주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지지 라인대 여기를 형성해 주고요. 저항 라인대를 여기서 형성해 주거든요. 맨 처음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본다면 여기서 형성해 주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 저항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저항대를 지지라인을 사용했어요. 자, 저항대가 돌파가 나면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지라인대가 이탈이 나면 저항대로 바뀌고요. 자, 그렇게 된 지지대와 저항대는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라인대로 형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상승 하는 전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대 역시 강력하게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 주는데 지금 매수가는 어차피 신경을 안 쓰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아주 땡기겠습니다. 땡기겠다고 본다면 자, 지금 땡겼을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또 나왔어요. 제가 연일 말씀드리는데 21선과 바로 이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마침 맞춰서 거래량과 외국인들의 수급 같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들어와줬어요. 오늘 같으면 매도가 나왔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매도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해도 되는 매도 물량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는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는 이미 다 만들어졌고 급등 초입 구간에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슈나 이런 재료들이 한 번만 더 그 대중의 관심들 그리고 뭐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크게 한번 상승해 줄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라인이 54,000원 선에 되어 있습니다. 54,000원 선. 이것을 또 뚫어주는 양봉이 이곳에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가 줄 수 있겠다.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홀딩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력하게 홀딩, 이만큼 또 긍정적인 또 해법이 없는데 일단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짚어주셨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DY 파워. 네, DY 파워 얼마에 매수하셨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비중 담으셨나요? 2만 3천 원에 20%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9,2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실 네. 구간이라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전문가분과 직접 또 많은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DY 파워 종목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분석을 좀 요청하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DY 파워가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떤 업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매수를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굴삭기 네네네. 수출도 하고 이래 네네. 하는데 업종도 좋고 네네. 상당히 실적도 좋고 이래서 전번에 2만 5천 원대 이상에서도 안 팔고 계속 음.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놔뒀는데 네네네네. 이게 아, 대북 관련주가 아닌데 대북 관련주로 묶이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셨구나. 일단은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굴삭기나 유압기기 등 이제 뭐 중국으로의 수출 관련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골든 센츄리랑 좀 비슷한 종목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예. 이 종목이 갑자기 대북주로 엮이면서 갑자기 하락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자, 하락이 같이 왔었는데, 자, 이게 왜 대북주로 엮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주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독일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의 예를 들어본다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건설주들이 980%가 상승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들, 그 다음에 이 전방 사업이 가기 전에 먼저 뭐가 가냐면, 바로 소재, 그 다음에 장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굴삭기 같은 종목들이 바로 따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멘텀 이런 건 없는데 재료도 없고 이슈도 없었는데 그냥 장비, 굴삭기, 뭐 유압기기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딸려 들어간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북미회담 안 한다고 했을 때 밑으로 개파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보여줘. 뭐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를 좀 보여줬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좀 이제 어지러운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제 라이프 펄스처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지지라인 때를 좀 확인해 볼게요. 지지라인 때는 이거 1차 지지라인과 지금 2차 지지라인으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지지라인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지지라인 여기서 지금 이탈을 안 해주고 있는 이 지지라인 요거 하나인데 자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심이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오늘 봉을 볼게요. 오늘 봉. 오늘 봉을 좀 보신다면 21선을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동시호가나 이런 것에서 어떠한 영향이 없다면 21선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봉은 그 위에서 시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21선의 지지를 만들어주는 캔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수급의 이제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21선의 지지를 받아주었다. 그 다음에 그 21선 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 기준선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에서 한 번은 만나주겠다. 라고 본다면 지금 요즘 트렌드, 상승하는 트렌드가 이런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예요. 바로 21선을 돌파해주고 살짝 더 올라가서 5% 10% 급등해서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차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 더 지속이 될 거거든요. 차트의 트렌드는 항상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10% 20% 한번 급등을 해준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본다면 다음 주 중에 한번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는 이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옆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아주 약한 박스권 형성을 해줄 때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와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매도를 좀 해줬는데 이 물량은 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굉장히 적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외국인들은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각가지 이슈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가치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24,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4,000원까지 충분히 홀딩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역시 시청자분도 실적도 따져보고 호재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갔는데도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고민 있으셨는데 또 매수가보다는 좀 목표가 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메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요일 저녁 많이 보내주고 있으십니다. HDC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26,300원에 지금 비중 15%라고 합니다. HDC 종목 봐주시죠. 네. 네. 네, 일단은 이 HDC라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셨는데 도와주세요, 뭐 계속 빠지네요라고 네. 좀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 네. HDC라는 이 종목이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차트를 또 한번 쫙 뒤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차트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날리시고 여기만 보면 됩니다. 바로 이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이곳. 그러네요.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이제 풀려주면서 한번 급반등이 왔다가 음봉을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이곳에서의 이슈들이 분명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슈였는데 음봉을 달아줬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곳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거 출현했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묶여 있던 그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되면서 위에 이쪽에 있던 악성 매물들이라고 합니다. 악성 매물들. 네, 악성 매물들인데 여기 있던 물량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또 물량이 다 나오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종목의 흐름은 여기서 빠져서 한 차례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들은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주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디가 지지라인일까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디가 지지라인일까 좀 본다면 자, 지지라인은 없습니다. 지지라인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최저점 라인이 여기였는데 이곳을 이탈해주는 오늘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더 밑으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더 밑으로 빠질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어디가 밑인지 알 수 없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손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당연히 손절을 진행하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손절을 하시고 제가 오늘 히든주 하나가 있거든요. 자, 이 히든주를 잡아보신다면 여기서 손실 보신 금액을 좀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월요일에는 이 종목 손절하시고요. 월요일에 제가 드린 히든주를 한번 매수해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화 상담 물론이고 문자 또 참여 함께 해봤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고민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자 메시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죠. 히든 스탁의 묘미, 히든 종목 밝혀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잘 마감이 되면서 다음 주 전체적으로 시장 좀 받쳐준다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히든 종목 역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상담 도와주신 우리 붉은 악마 전문가의 히든 종목 되겠습니다. 힌트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또 이 종목은 네. 제가 또 지금까지 제가 히든주로 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제 연이 상승하고 네네. 어제 이제 제가 드렸던 우수에임에서도 오늘 또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주 이제 좋은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급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잡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우울하고 막 가슴 아팠던 손실들을 조금 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히든주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은 바로 외국인들 2018년도 올해만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700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700억. 약 700억입니다. 자, 6월 달과 7월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막 몇 조가 나가는 뭐 이런 뉴스 기사에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올해만 딱 70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70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일한 수혜주라는 겁니다.
이커머스. 자, 이커머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경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또 가장 또 주의 깊게 보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라고 한다면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이제 휴대폰 결제,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시는 뭐 결제 부분들이 다 이제 핀테크거든요. 그런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유일한 수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일본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들을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다각화시켜놨어요. 많이 버려놨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매출은 끌어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익들과 매출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습니다. 이제 추수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 추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 지금도 주가가 계속 상승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본다면 아주 좋은 매매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히든주는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힌트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데 종목 공개는 바로 잠시 후죠.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많은 분들 접속하시는데 많은 정보 더 준비하셨다고요? 그럼요. 제가 이게 방송에서 종목만 이렇게 해서 자, 이 오늘의 종목은 히든주는 이거였어요. 매수가 여기, 목표가 여기, 손절가 이러고 방송을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은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업황에 대해서 맞는 종목들을 또 하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저한테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너무 고맙다. 수익이 지금 뭐 몇 5% 이상 나오고 있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업황만 제대로 분석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 4%, 5%, 뭐 10% 수익에 만족하셔도 됩니다. 20% 손실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히든 종목을 받아가서 포트를 구성해 보신다면 아주 충분히 포트가 불타오르는 그런 포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입니다. 여러분들 밤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클릭 한 번이면은 업황, 좋아지는 업황은 물론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까지 히든 종목 공개가 됩니다. 자, 접속 방법 간단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탁이라고 저희 프로그램 명을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 뜨거든요. 홈페이지 클릭하셔서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은 방송 보기 노란색 배너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또 우리 붉은 악마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잠시 후 한 13분 뒤에 또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먼저 오늘 히든 종목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함께 유추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상승을 또 다음 주 시장 좀 더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다음 주 시장의 전략들을 좀 말씀해 드린다면 저는 뭐 시장에 대한 전략 이런 것보다는 포트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전기차 쪽 그리고 이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에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줄 것이다.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역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드렸던 게 바로 전기차 쪽인 우수 AMS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좀 포트를 가져주시면서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수비수 종목들
뒤에다 포진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드리는 공격수 종목들 오늘도 공격수 종목입니다. 공격수 종목을 좀 해주신다면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2차 전지를 조금 더 가져가 주신다면 아주 좋은 매매가 다음 주도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더 많은 내용은 바로 잠시 후 밤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 접속하셔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 히든스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